예, 이어서 시험 당일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께서는 한 최소 15일 정도 이상은 이제 매일 100분씩 모의고사를 좀 보셔야 되고, 그 주교재, 아까 말씀하신 주교재를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를 속독으로 독파를 하시는 것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합격하실 때는 이게 가능해지시니까 꼭 이렇게 좀 모의고사 한 15일분치 이러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5일 동안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진짜 시험 당일날은 모든 힘을 다 쏟고 푹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푹 쓰러지는 파하고 그 다음에 치맥을 먹는 파하고 합격하는 게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험 당일 준비에는 이제 신분증이라든지 수험표, 그 다음에 속기 볼펜, 그 1교시마다 각 교시마다 새로운 볼펜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라든지 그리고 꼭 도시락을 챙겨 가셔가지고 그 주위에 식당들이 없고 또 붐비고 이러기 때문에 도시락을 꼭 챙겨 가셔가지고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교재를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책 필요 없고 주교재만 가지고 가서 한 번 더 쉬는 시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시 이제 요령으로는 그 먼저 이제 답안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름하고 이제 수험번호를 기록하게 되고요.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여러분 바로 그 문제지를 보고 바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예를 들어서 1교시에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을 하면은 그 10문제를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뭘 쓸 건가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분 동안에 문제를 한 두세 번씩 좀 충분히 읽어보고, 그러니까 5분은 좀 너무 많고 한 2, 3분 동안은 문제를 좀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로 활용을 해가지고선 대제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쓰는데 이제 25분보다는 더 빨리 쓰셔야 되겠죠. 100분이니까. 그래서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시험 쓰는 요령은 꼭 자신 있는 문제를 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문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서 시간을 뺏기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신 있는 문제를 더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꼭 시험지는 이제 걸어갈 때까지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악착같이 쓰셔야 되고요. 그 쓰시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잘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문제는 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5분 정도 정독하면서 좀 선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분 이내로 해가지고선 대제목 한번 기술하면서 이렇게 그 문제지에다가 좀 큰 제목을 좀 써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은 답안을 막 쓰다 보면은 이제 답안지를 막 작성을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답안지를 막 해서 1 뭐 개요 2 뭐 이렇게 해서 막 쓰다 보면은 이거는 뭘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지에다가 빨리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선 이게 빠뜨리지 않도록 좋은 내용들을 쓰면서 기억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보편적 문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남들도 다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또 경험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선별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 쉬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출제자가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도로 분야가 있고 상수도 분야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댐 분야가 있을 거고 하천 분야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도로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로하고 관련된 어떤 토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좀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지하철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했던 분야를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 이제 나오는 걸 보시면은 이분이 상하수도 쪽에 많이 상하수도 쪽이 나온다. 그러면은 2, 3교시에도 상하수도 쪽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착안을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그 쉬는 시간에 더 정독을 한번 빠른 시간에 그 분야를 좀 봐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인데요. 답안 작성은 지금은 이제 22줄이지 않습니까? 22줄이고 14페이지고 요즘은 이제 좌철로 돼 있죠. 좌철로 했기 때문에 좀 실수할 경향은 조금 덜한데 예전에는 상철로 돼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바로 다음 페이지를 적어야 되는데 넘겨서 적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좌철이니까 아마 그런 오류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하는 거는 이제 여기 문제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이거는 뭐 순서대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문제를 먼저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 먼저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는 문제를 빨리 끝내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쓰시고 꼭 그 다음 줄에다 답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쭉 쓰시고 나서 여기서 쭉 쓰시고 나서 요 끝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두 줄 띄고 다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요 두 줄이 남았다든지 한 줄이 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 쓰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쓰시고 나면은 끝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하여백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지막 4문제라든지 10번째 문제는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쓰시게 되면은 서론 부위를 한 4줄에서 7줄 정도를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질문에 물어보는 것들 쓰시면 되고 이 결론을 대제목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평가를 쓸 건가 아니면은 뭐 시험 결과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장 적용 사례 및 뭐 보완점 뭐 아니면은 이 최근 개선 사항 이렇게 이 결론에 대한 거를 조금 저 같으면은 요거를 조금 좀 신경을 좀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실 적에는 좀 남들하고 똑같은 답안을 보면은 너무 식상하니까는 좀 그 채점자가 좀 신선감을 가지고선 볼 수 있도록 차별화, 요 차별화를 좀 하시고 이 차별화를 하려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험에 공부를 안 해서 진짜 필요 없는 거를 차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고 이거는 이 줄 채우기 위해서 이 답안지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 같이 느낌이 드니까는 저는 이 차별화라는 건 뭐냐면은 남이 100을 써야 되는 이 물어본 이 100을 쓰는 거를 압축을 해서 한 70%를 쓰시고 여기에다가 압축을 해서 다 들어갈 걸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이 30%를 차별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100% 물어보는 100개를 다 적지 않고 50개만 적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10개만 적고 90개를 차별화하겠다고 엉뚱한 거를 쓰면은 이거는 차별화가 아니라 답안 채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개를 물어봤으면은 이 100개를 70%로 압축을 해서 100개를 써야지 되고 그 다음에 30%를 차별화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화할 적에는 경험을 좀 부각을 하시고 어떤 이론 같은 것들 정립하시고 이렇게 도표라든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은 좋고, 이 이제 답안 쓰는 건 이제 그 첨삭을 받으시면은 그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매장마다 최소한 그림은 한 줄 정도를 좀 하시게 쓰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제가 얘기 매장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무래도 보기 편하고, 이게 큰 그림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은 조그만 그림, 작은 그림을 그릴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첨삭을 받고 직접 이제 대면을 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엉뚱한 그림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림을 크게 그린다든지 중요한 그림을 너무 적게 그린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첨삭을 기술사 합격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씨는 좀 큼직하게 쓰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그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런 그림에다 표현을 하고, 이 그림은 이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가는 큰 줄은 좀 자를 대서 그리고, 세로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가는 것들은 그냥 시간 때문에 빨리 그리시면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외곽의 큰 그림들은 좀 이렇게 자를 대 가지고서 그리면 좋겠고요. 그 문제 의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동차와 엔진을 물어봤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러면은 자동차의 타이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뭐 본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적어 주셔야지 되는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엔진만 적는다든지 타이어만 적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엔진을 물어봤는데 불필요하게 타이어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서 엔진 쓸 게 별로 없다. 이것도 또 별로 좋은 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토공시 품질 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 이런 같은 품질 관리라도 토공시 품질 관리는 이건 뭐 상대 밀도라든지 뭐 강도 시험이라든지 이런 건데, 함수비 관리라든지 이런 거의 품질 관리인데,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 이거는 계측 관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실수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글씨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답안을 막 적다 보면은 이게 이제 10분에 한 페이지, 10분이 아니죠. 한 9분에 한 페이지 정도를 쓰셔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10분에 한 페이지 적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22줄로 되면서, 여기 22줄로 되면서, 옛날에는 27줄이었거든요. 27줄이다 보니까 당연히 글씨도 적게 써야지 됐지만은, 지금은 22줄이니까 이 칸이 넓으니까 글씨가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글씨가 큼직큼직하게 써지기 때문에 이 한 페이지 채우는데 시간이 의외로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적게 걸리더라. 제가 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한 페이지를 쓰는데 9분 이상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9분 정도를, 9분이 아니라 뭐 한 8분 뭐 이 정도를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래다 보면은 그 말이 가다가 딱 멈출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쓰다가 보면 멈추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시간이 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편하게 뭐 해다가 갑작스레 이 시방 기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적정 시방 기준에 맞추어 뭐 아니면은
뭐 창고에 보관, 뭐 이렇게 보관 장소가 뭐 생각이 안 난다, 습하고 뭐 자외선을 피하고 뭐 이런 말들이 안 난다 이러면 뭐 하면 창고에 보관하고 비가 맞지 않도록 이렇게 편한 말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글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딱 끊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요식으로, 서술식이 아닌 이제 개요식으로 쓰고 한 줄에 한 7자에서 17자, 15자 정도, 뭐 많게는 한 20 몇 자 정도까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여기까지 아주 꽉 차면은 너무 보기 싫거든요.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는 여러분께서 답안 쓰실 적에는 항상 한 여기 이렇게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요 정도는 좀 비워놓고 또 한 요 정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비슷하게 여기도 이렇게 좀 비워놓으시는 것이 조금 그 답안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비운 칸에는 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뭐 시방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편한 말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4촌이나 아니면 8촌, 6촌, 뭐 12촌까지라도 다 이렇게 갖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페이지 수는 25점이라면 3페이지, 그 다음에 1교시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기본으로 쓰셔야 되고 한 두세 문제는 한 1.5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첨삭을 받으시면은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좀 강한 어휘로 부각을 할 겁니다. 이게 서론이라든지 결론 같은 데에서 이렇게 반드시 꼭 기술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반드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표준말로 표준이 반드시는 이게 똑바르게 반듯하게 있다는 거니까 요렇게 표준 단어. 근데 이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뭐 환경에 문제가 되므로 꼭 뭐 이런 식으로 좀 결론 부위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은 채점자가 이런 꼭이라는 게 들어가면 당연히 사람이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꼭 뭐 반드시 이래놓고 좀 중요한 말을 표현을 해야지 반드시 이래고 좀 어설프게 하면 또 이게 밋밋하게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했다는 거는 여러분만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가장 좋은 말들을 꼬집어서 거기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분석 및 시험 결과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결론에 쓰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이 면접 방법인데요. 이 면접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자 사항들을 좀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 저 면접은 합격하신 다음에 해도 되니까는 그 면접장 사항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합격하신 거 저하고 이제 대면하면서 직접 또 제가 그 연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합격하신 분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셔가지고 다시 연습을 좀 준비를 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한 다음에 꼭 복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하시고 이제 자기 점수 평가를 해가지고 그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수정하시고 이렇게 다시 시험을 보시면 빠른 합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보시고 나셔서 꼭 복기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1교시다. 그 2번 문제를 썼다. 그 뭐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써 놓으시고 자기만의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10점 기준으로 이제 각 교시 각 문제당 10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점자가 3명이니까 아마 저기 100점이 아마 30점이 되겠죠. 그런데 하여간 이거를 그 10점 한산으로 봤을 적에 아, 내가 이걸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썼네 내가. 이러면 8점을 이렇게 여기다가 매겨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매겨 놓으면은 요즘에는 다 이게 발표가 되면은 2번 문제는 5점, 3번 문제는 9점, 뭐 8점, 뭐 이렇게 다 요즘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2번 문제를 8점을 맞을 거로 생각했는데 5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 갭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좁혀가야 돼요. 그래서 채점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 이 복기를 꼭 하시고 또 이걸 첨삭을 많이 받으면은 여러분이 내가 이걸 8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 8점 이상이라든지 뭐 7.5점이라든지 이 간격이 좁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합격하신 분들한테 첨삭을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요런 것들을 꼭 복귀하시고 자기 점수를 평가를 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토공인데요. 이 토공은 사실 이 토공 요것만 흙에 대해서만 알면은 여러분은 50%는 먹은 겁니다. 50%는. 이 토공이 한 50% 정도를 우리 시공기술사에서 자고 콘크리트가 한 35%나 40%한 정도 35% 정도가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 정도나 뭐 한 요 정도가 기초고 그 다음에 뭐 한 10% 정도 한 5%에서 한 기초가 한 8% 정도 되겠죠. 뭐 그렇게 되고 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 총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대신을 하기 때문에 이 토공하고 콘크리트하고 기초만 잡으면은 여러분 사실은 다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이 토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 내용이 보통 4시간 이상 아주 많은 분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이게 이제 한 하루 8시간 정도의 분량의 강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이론 같은 것들이 결국엔 가시설에서 물어봤을 때 한 4촌, 8촌이 되는 얘기거든요. 이 성토 재료라든지 이 다짐 같은 거. 그래서 다짐이 성토 재료하고는 뭐 2촌이나 뭐 3촌 정도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론 같은 것이 가시설하고 뭐 6촌, 7촌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매핑으로 페이스 맵으로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해 두시면은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막 둘러대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흙은 크게 이제 이론적인 거를 좀 본다면은 가장 흙의 3상부터 시작을 해서 흙의 종류, 사질토냐, 점성토냐, 그리고 이제 분류법,
그 다음에 액상화에 대한 문제, 컨시스턴스에 대한 거, 티스토트로픽, 예민비에 대한 거, 달라턴시라든지 한계간극비, 동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이런 이론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성토재료 보시면은 생토재료에 공학적으로 필요한 흙, 공학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전단 강도가 높고 압축성이 적고 투수성이 좋고 지지력이 큰 거. 그리고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고 시공 관리가 요란하고, 그래서 이게 공필시 장이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짐은 이 전압 이렇게 눌러서 할 거냐, 진동으로 할 거냐, 충격으로 할 거냐, 물다짐으로 할 거냐, 이런. 그리고 다짐방 시험이 있고, 오버 컴팩션, 암성토는 어떻게 하고, 다짐도 측정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토공에서의 품질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짐. 그 다음에 이런 흙들을 다지고 나면 어떤 시험을 하고, 또 이런 흙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그 시험들을 해가지고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약지반 또 있죠. 그래서 연약지반에선 개념이 어떤 거냐. 그래서 연약지반의 개념은요, 상대적 개념이다, 이런 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안밀하고 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댐, 가시설도 보링, 히빙, 뭐 파이핑,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게츠, 옹벽에 대한 거, 옹벽도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앞굽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도로에 대한 거, 이렇게 흙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은 이 내용만 가지고서 요 한 페이지를 가지고 한 8시간 정도를 강의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좀 빠르게 하면은 4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들은 좀 나중에 천천히 뭐 제가 또 다시 한다든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이 지금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고, 뭐 앞에 보시면 이제 안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에 대한 거, 콘크리트도 여기 많이 써 있죠. 이게 다 이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하고 토공은 꼭 잡고 가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서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한번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도로 쪽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뚝, 이게 이제 기초지요. 기초 부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품질까지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좀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